지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남편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그래서 새롭게 알바를 시작해서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70명. 이유를 모르겠어. 피해자가 70명의 피해 금액이 4, 50억 가까이 되는데 징역. 안녕하세요. 사기 브레이커 1호 피해자이자 진행자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이동영 국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우리 사기 브레이커에 제보를 해주신 두 번째 제보자. 저희가 앞으로 저희 코너에 나오시는 피해자분들을 1호 피해자, 2호 피해자 이렇게 호수를 붙여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호 피해자분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2호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오늘 2호님은 간단하게 뭐 사는 지역이나 뭐 이런 그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사기를 당했고 아직도 그 사기 때문에 회복 중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듣네. 우울한 얘기죠. 네. 그 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뭐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회사원이시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어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새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새끼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원하시는 대로. 네, 그 인천의 하나생명이라는 곳에서 되게 잘 나가는 뭐 보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였고 이 팀장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팀장님, 이 팀장이라는 사기꾼이랍니다. 였고 저랑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원래 알던 분이셨군요. 네네, 원래 알던 애였고 그리고 워낙 그 하나생명에서 잘한다고 많이 인정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믿었던 것도 있었고요.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믿었는데 이제 신탁이라고 뭐 하나생명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 고객들한테 특별히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이자로. 특별히 무이자 대출. 네. 무이자 그러니까 대출.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본인이 여왕이기 때문에 본인 고객들한테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거를 신탁에 넣으면 10% 연 10% 이자를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넣었죠. 특혜가 있다 이제. 네네. 본인이 여왕이기 때문에 본인 고객으로서 자기가 보험 여왕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다. 거기에 신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벌써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네. 신탁 상품에 넣으면 뭐 연 10% 이자가 나온다고요? 네, 연 10% 이율이 나온다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구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일단 그 친구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제 돈 정도면은 얘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얘기는 처음에 의심을 약간 하기는 하셨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뭐 공짜로 이렇게 10% 그리고 공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믿기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강하게 그리고 하나생명에 제가 가봤을 때 너무나 그 플랜카드가 붙어있을 정도로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로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네. 이 사람의 신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억대 연봉 뭐 2억 3억씩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설마 내 돈 그 몇 천만 원이 걔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믿었던 것도 있었죠. 근데 그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는 거를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네. 자기가 자랑을 많이 했고 저한테도 본인이 신분이 뭐 그 본사에 가서 그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하나생명의 그 회장님과 찍은 사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급여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세금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이만큼이나 많다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그런 걸 보여준 적도 있었고. 세금이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네,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이 세금을 1억 정도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거의 1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6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보여준 거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나 뭐 세금 때문에 고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샘나 사무실에서 보내준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 때문에 힘들다면서 은근 자랑하듯이 6천만 원 정도 뭐 세금이 나왔는데 뭐 이거 나눠서 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자랑 뭐 하소연하듯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그럼 얼마를 대출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을 대출을 무이자 대출이라고 해서 네. 신청을 해서 받으셨고. 근데 이게 되게 그랬던 게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희가 대출이 나오는 거를 알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대출이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이 팀장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첫 번째는 4천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대출 신청해봐 나오는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나올 때도 봐봐 좀 더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곧 없어지니까는 빨리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금이 그러니까 나온다는 걸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의아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대출은 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올려서 얼마까지 나온다라는 거, 내 개인정보 동의나 뭐 이런 걸 해야지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겠네요. 네, 그거를 대출이 나오니까는 한번 알아보고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서 이제 곧 없어질 상품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지금 신청해봐라고 얘기를 하길래 진짜 들어가 보면 진짜 대출금이 있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제 자기한테 특별히 나오는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되나 보다.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온다고 해서 또 4천만 원을 받은 네네네네. 거예요. 그 텀은 얼마 됐어요? 4천 받고 그 다음 4천 받을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보험 상품을 조금 고액 보험 상품을 뭐 아파서 드는 보험이 아니라 좀 저축형으로 일부러 보험은 좀 강제하는 게 있으니까는 돈을 모아보자 해서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대출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솔직히 좀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사귀면은 어떻게 큰일 해야 나니까 되지라는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 알지. 내가 1호 피해자잖아. 1호.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아무 문제 없어 하다가 본인이 먼저 자수를 해버린 거죠.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어요.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4천만 원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신탁 상품에 가입. 신탁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달 뭐 그러니까 연 10% 이자를 매년 연 10% 이자를 받는데 그 텀이 2년 동안 문제가 없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괜찮다 싶어서 4천을 더 2년 후에 또 대출을 받은 거고 2년 후에 제가 저희에게서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받은 거고 나온다고 해준 나온다고 거죠. 하니까 네, 그래서 나온다고 8천이 총액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자수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두 번째 받고 나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네. 4년 동안에 그쵸, 벌어진 그쵸, 그쵸.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 신탁 상품은 진짜 가입이 돼 있었어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신탁 상품에 가입이 안 돼 있었죠. 돌려받게 네. 그 돈을 신탁 상품에다 넣겠다라고 받아갔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아. 그리고 나서 넣어준다고? 네, 증서도 보내줬거든요. 음. 이제 신탁 가입해가지고 몇 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줬으니까는 설마 이렇게까지. 근데 그 증서는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그 한화에서는 발급한 적이 없는 증서였던 거고 네. 위조 증서였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밝혀진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저 말고도
사기 피해자가 어마어마했고요. 몇 명 알고 계시는 거 몇 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됐다고. 70명. 그리고 피해 금액도 네. 40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40, 50억이 안. 40억에서 50억 사이였어요. 4, 50억 정도. 근데 네. 더 황당했던 거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고 자기는 자수를 했는데도 구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구속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잘하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얘는 이미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이제 경찰서 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변호사가 코치를 해줬고 네. 되게 웃긴 게 경찰하고 제가 통화를 해봐서 되게 웃긴 게 돈을 상환한 사람 명단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아 돈을 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해자들 중에. 왜냐면 난리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는 난리를 쳤대요. 쫓아간다 어쩐다 난리를 치니까는 그 사람들 거는 갚았는데 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목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이상하다 했더니 재판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뭐 주문에 보면 그렇게 상환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얘는 상환의 의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명단까지 다 적었고 그거는 변호사님 잠깐 사기의 그 구성에 대해서 왜 일부 변제가 이 사기꾼들이 하는지 그걸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형사 입건이 되면 입건이 되기 전이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다가오면 이렇게 막 일부 변제를 막 이렇게 해요. 변제를 이렇게 하고 사기 사건이 성립이 되려면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성립이 돼야 되는데 변제 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일부 변제를 조금씩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원래 변제하려고 그랬어 라고 근데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못한 거야.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근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줄 때는 일단 받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기죄의 성립 시점은 돈이 넘어갈 때입니다. 네, 돈이 넘어갈 때 그걸 나중에 돌려받았다라는 거는 사후적인 피해 회복이라서 어떤 양형에 조금 반영이 될 뿐이지 사기를 쳤다라는 범죄 자체가 없어요. 돈 주는 순간 사기는 성립되는 거예요. 네. 돈 주는 순간. 뭐 피해자들끼리도 뭐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좀 열심히 살고 하니까는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소개를 시켜줬구나. 제 주변 지인들도 이런 사기를 저 모르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서야겠다 싶어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이제 피해자들 목록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하나생명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인지도 아는데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전 대출은 이미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출을 그렇게 풀 대출을 그렇게 막 너무 무작위하게 해준 것도 솔직히 그런 피해자가 70명인데 그 이 팀장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다 풀 대출이었어요. 그것도 조금 신용 한도까지 끝까지. 네, 하나생명에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할 수도 있는데 참 왜냐면은 그 이 팀장이 항상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코드를 넣으라고 했거든요. 본인의 코드를 넣어야지 보험 그 직원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그렇죠. 그 사람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실적으로 잡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코드를 넣어야지 이게 무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드를 넣었는데 그 코드를 넣은 사람들은 다 풀대출이고 아무튼 좀 저희는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피해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그 지점 용작가에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뭐라 그러죠? 거기 이제 팀장급 되는 사람한테 이제 따지면서 혹시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아니라고 발뺌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 핸드폰을 보겠어요. 문자로요. 그 이 팀장하고 했던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피해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신분증하고 뭐 이런 게 막 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요.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아봐달라고. 본인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건 불법행위 아닌가? 신청은 아니고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봐 준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신용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까지 나오는 걸 그쵸. 알았냐고. 그런 건 다 본인이 신청서 쓰고 해서 심사를 받는 그쵸. 건데 뭐 대기업에 있는 직원이 그쵸.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응? 그래서 그 뭐라고 해요 하나의사는 왜 그렇게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따지지 못했고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모으는 과정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정보를 주고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에 있던 피해자들 전화번호 연락처를 제가 동영상 찍어서 따와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일일이 연락을 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 고소는 이미 들어갔고 민사소송은 지금 이 변호사님한테 진행하고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이호님은 저희한테 이제 사건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 사람은 이미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 났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그것도 줄었어요. 6년. 피해자가 70명. 이유를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70명의 피해 금액이 4, 50억 가까이 되는데 징역 7년을 받았던 걸 그나마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이 됐어. 이게 되게 지능적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50억이 안 되게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이 넘어가면 네네네. 그래서 그 무렵에 가서 이제 자수한 건가? 네.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또 잠깐 말씀 주시면 일단은 뭐 이런 그 사기 재산 범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 액수가 넘어서면 가중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여놓은 특별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액수가 이제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몇 억 이상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놨거든요.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50억을 넘어가면 사실 그 재산범죄에 관련돼서 최고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50억이 되기 전에 자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부 변제를 하면서 일부 변제를 하면서 그랬나?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이미 이제 돈을 주는 순간 성립이 되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50억이 좀 안 되게 본인이 변제를 미리 하네. 그 피해자들까지도 넣어놓았다는 거죠. 변제를 피해자를 그래서 나 변제도 하긴 했어.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50억이 안 되게 적어놓은 거죠. 음. 그것도 되게 지능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뭐 얼마나 힘드실지 거기다가 또 소개를 뭐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쳤으니까 더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친했던 친구한테 당한 거고 그 친구를 믿고 본인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또 소개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렇죠. 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런 범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상당히 장기간 신뢰를 쌓아요. 상당히 장기간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와도 그냥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이호님도 그랬지만 뭐 동창이고 오랫동안 알던 친구고 뭐 주변에서도 평판이 막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뭐 보험 계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교류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 접근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한화 그 지점 가면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사기 뭐 사진도 찍고 뭐 사진하고 받고 뭐 난리지고 플래카드가 너무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보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아까 이제 혹하잖아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이 나오고 그 돈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해서 수익을 준다. 이거 진짜 꽁돈이잖아, 꽁돈. 뭔가 그리고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자선단체도 아니고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회사는 없어요. 오랜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좀 실무적인 얘기는 보험 설계사가 접근해가지고 보험사를 통해서 뭔가 금전거래가 있다고 하면 설계사만 믿지 말고 아무리 친하고 신뢰가 가더라도 반드시 보험사의 담당자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통화하고 녹취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보험사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지고 할 때 본인들은 몰랐다라거나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와 그 설계 당사자와 그다음에 이제 보험 본사 직원하고 더블로 체크를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도 되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이 돈이 사실 가족들에게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가족의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거 봐, 계속 이자 나가야 되니까 계속 돈이 지금 지출이 계속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악질적인 범죄죠. 그런데 불과 6년의 형, 6년의 형을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팀장? 네, 이 팀장. 이 팀장 미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되게 당당해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도와주려고 했고 한 번에 약간 뭔가 삐끗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40몇 억이라는 돈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갚겠다고 했대요. 그거 자기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고 갚는다고.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느냐.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탄원서랑 그 뭐죠? 돈을 갚겠다고 하는 촬영증? 뭐 이런 비슷한 것도 피해자들한테 받아왔더라고요. 그거를 써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한테 물어봤더니 갚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믿었대요.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느냐? 총 사기 금액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팀장이 한 3, 4억 정도 된다고 그랬대요. 5억 언저리라고 얘기했대요. 그거 받을 때도 사기를 또 쳤네.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우리 그 이혼님의 친구들이 많으신데 이제 주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슷하지만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욕 뒤지게 먹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거나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막 이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사기 피해가 왜 이제 더 나쁜 거냐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해자님들이 이번 그 피해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좀 문제가 생긴 게 있는지. 제 지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남편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그래서 새롭게 알바를 시작해서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남편분들한테 배우자들한테 얘기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진짜? 얘기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보배드립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좀 널리 알리려고 올려면은 쓰는 댓글들이 아직도 이런데 속는 사람이 있냐 바보들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의 어머니도 지금 사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기 피해 당했다라는 사람 놀리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을 진짜, 비난할 수 있는데 네. 피해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소시오패스 성향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 새끼가 사기꾼이지. 그 새끼도 사기꾼일 거야. 아무튼 아직도 원금을 다 해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뭐 새롭게 남편 모르게 일을 시작했다거나 해서 이자만 간간히 갚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너무 열이 받습니다. 이 팀장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너무 약해. 제가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팀장이 이제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이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해외로 출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소설의 영역인데 아마도 빼돌린 돈,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남편이 이제 뭐 어디 해외 나가서 있겠지만 6년 살다 나오면 그 남편도 네 옆에 없어. 그 남자가 더 기다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래. 근데 네 인생 망하길 바란다. 근데 저희가 그 남편한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구속된 날 남편이 바로 짐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 이제 그때까지는 안심을 시키려고 했겠죠. 같이 있다가 구속된 날 짐 정리를 하고 짐을 싸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아 쟤도 신난 거 아니야? 얘가 사기쳐서 준 돈 가지고서 아싸 이러고 결국은 그런 거였어. 그 저기 영화 원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 마지막 장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 한 다음에 친구들은 다 이제 죽거나 이제 잡혀가고 혼자 그 저 무슨 마리아나 대마초하는 그 저 룸에 가가지고 누워서 마지막에 웃어.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 나만 아니면 된 거야. 사기 치시는 분들 동업자들한테 아니 그 저기 저 뭐야 다크나이트 보면 다크나이트 영화 보면은 처음에 조커가 은행 털다가 다 죽여버리잖아 지만 빼고. 응? 그 나쁜 짓 공모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당하는 거예요. 이 팀장 당신 남편도 이미 저 호의호식 하고 그 사람도 어디서 또 지은 죄만큼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면 안 돼. 제발 빨리 사기꾼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기를 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되게 어려운 얘기고 말하기도 힘든 뭐 그런 얘기였을 텐데 뭐 나와서 자세히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시고 얘기를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브레이커 이기루 변호사 이동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